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이제 이틀 남았네요. 이틀. 네, 내일도 제가 아침에는 방송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도 인사드리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가장 어두운 밤도 언젠간 끝나고 해는 떠오를 것이다. 반고흐. 2022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지만 또 2022년도 마무리가 잘 될 거고 또 2023년 또 내년이 또 힘찬 또 희망찬 한 해가 다가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은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가지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부동산 경제적 독립의 블로그 2023년 부동산 전망, 부동산 공부, 부동산 인사이트가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경제적 독립의 블로그, 이 블로그 포스팅 글은 제가 링크란에 걸어 드릴 테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던 내용 한번 방송 시청하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전망, 2022년 부동산 수요 실정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부른 사고다. 첫 번째로 금리 인상이 초래한 자산 가격의 급락. 필자의 생각으로는 2022년 부동산 가격 하락은 금리 인상으로 발생한 급격한 수요 위축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본다. 아래표 같은 경우에는 코시스의 국가 통계 포털에서 가져온 예금은행 대출금리 자료인데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 초반에는 2.75였는데 2022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벌써 7%까지 가계대출 금리가 지금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년간의 대출금리가 유의미하게 상승한 적은 2번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와 2022년 그러니까 지난 10월부터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대출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9년도부터 부동산 침체가 왔는데 금리는 그때 당시에는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금리 때문에 부동산 침체가 온 것이 아니라 이때 금융위기 때는 공급 과잉, 제가 또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반값주택이라고 불렸던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2기 신도시 입주가 맞물려가지고 공급이 그때 당시에 좀 많았었고 또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금리가 상승했는데 그때는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더욱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즉 금리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했었는데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금리가 단시간에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금리가 부동산 수요의 임계점을 건드리는 상황이 발생해서 전월세 전환율보다 대출금리가 더 높게 발생을 했고 대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수요가 또 위축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따라서 금리가 정상화된다면 주택 수요도 정상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식은 팔아도 살 수 있지만 주택은 내가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가 주택 수요에 영향에 미친 영향 분석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요는 실수요와 가수요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수요 같은 경우에는 매매 수요, 전세 수요, 월세 수요로 구분되고 가수요 같은 경우에는 통상 부동산 심리, 이제 가격이 그러니까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가수요가 또 붙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요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고 가수요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수요도 사라지고 실수요도 지금 위축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지금 빠진 상황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실수요는 항상 존재하나 이제 상수요로 두고 가수요와 공급을 변수로 놓고 분석하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침리를 일컫는 가수요는 분석하기가 어렵고 또 이 필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급만 분석해서 투자를 진행했었는데 2022년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수요가 모두 사라진 상태이며 2023년에는 실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하리라 예상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는 결혼 수요라든지 이사 수요는 항상 존재해왔고 또 공급 요인을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지역별로 다르게 회복 반응이 나올 것이다. 이와 언급한 사유들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로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이유, 첫 번째 금리가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도금 대출 금리가 7에서 8% 수준. 2021년도까지만 해도 3% 전후였는데 1년 사이에 2.5배가 뛰었고 이자를 200만 원 내던 사람이 500만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좀 버티기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전세를 월세를 바꿀 때 이율인데 전월세 전환율이 4%라고 하면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바꿀 경우에 1년에 400만 원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건데 지금 최근에 전월세 전환율보다 대출 금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이 대출 금리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전세보다 유리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 물량은 조금 안 나가고 지금 현재 월세 물량이 지금 빨리 계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출 이자가 비싸고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임차인도 2년 동안 고정된 월세를 선호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제 부동산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고 상승장일 때는 절대적으로 수요가 많아서 전세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장일 때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안해서 이사를 안 간다. 지금 모든 세계가 지금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도 좋지 않고 물가도 오르고 금리는 또 언제까지 오를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심리가 꺾였고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안하니까 소비를 줄이고 살던 집도 좀 작아도 그래도 버틴다. 이사 한번 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복비라든지 이사비 쏠쏠하게 깨지기 때문에 이런 주택 이동 수요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으로 이동 수요가 줄어버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다. 매매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까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동안 대출 규제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대출 금지, 15억 원 이상 대출 금지, 전세자금 대출 제한, 공시지가별 LTV 제한, DTV 제한. 그러니까 DTI죠. DTV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촘촘하게 대출을 걸어 잠궜기 때문에 아마 대출 이자도 어렵지만 대출마저 안 되니까 임차 시장이 꽉 막혔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말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부동산 현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이사를 가지도 않고 또 이사를 갔다가 희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라든지 매매, 간혹 가다가 이제 월세, 그다음에 원룸, 투룸 이렇게 찾는 분들도 정말 많이 줄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려면 이제 이후에서 언급한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이후의 반대 조건에 대해서 이제 필자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긴다고 하면 이제 각자 상황에 맞는 대출을 일으켜서 매매할 사람이라든지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증가할 것이고요. 내년 하반기쯤 금리가 내린다고 예상한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의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월세 전환율보다 대출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만약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는 매매 수요라든지 전세 수요, 월세 수요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월세 수요가 더 많지만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월세, 매매 수요로 가고 또 먼 미래 같은 경우에는 매매, 전세, 월세 수요로 이렇게 지금 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신성철 선생님의 닫힌 게 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시장, 전세 시장, 월세 시장 어느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에서 사람들이 떠났으니까 전세라든지 월세에서 반드시 집을 구해서 살아야 되고 또 반대로 이제 전세나 월세 시장이 만약에 부족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이제 매매 시장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도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아질 경우에 이렇게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불확실성이 사라질 경우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또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종식이 되고 중국 코로나라든지 미국 연준금리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시장에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만 준다라고 하면 이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또 사람들은 또 금방 또 달라진다. 또 금방 또 적응을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이런 이유가 만약에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또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출 규제가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만약에 내년 되면 마지막 규제 지역이었던 서울의 규제가 완전히 풀릴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대출 규제도 같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가주택 위주로 하락폭이 컸는데
그거는 아마 대출 규제의 영향이 상당히 크고 영끌 투자자보다는 고가 주택을 투자한 사람들이 더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소득이 그만큼 높다는 소리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좀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 강남 3구보다는 서울 도심의 마용성이 더 잘 버티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마용성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의 수요가 더 많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도 잘 버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용성이 지금 더 가격이 지금 하방을 갖다 더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별로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이 2022년보다 입주 물량이 더욱 줄어들고요. 2024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16,000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인이라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입주 물량은 부동산 지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서울은 2023년 규제가 풀리면서 2023년 말, 내년 말이라든지 아니면 내후년에 반등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3기 신도시는 2023년 보상이 완료하기 때문에 라고 입주가 빨라야 2026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2026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제일로 빨리 입주한다라고 하면 인천 계양이 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창릉 같은 경우에는 2028년이 돼야지 첫 입주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서울과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 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3년, 4년, 5년, 6년, 뭐 7년까지 한 5년간은 고양시에서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내년 전반기 아니면 내년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요. 또 경기권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 이번 조정기에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기도 뭐 수원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뭐 동탄이라든지 이런 데가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좀 가격에 그런 폭을 갖다가 지금 가격에 그런 조정이 좀 있었는데 고양시도 지금 가격에 조정이 있다라고 하고 덕양구도 있다라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다른 지역보다는 크게 조정을 그렇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간혹 가다가 지금 뭐 7억에서 8억 사이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2026년, 2027년 3기 신도시 입주 전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장기 계획, 그때 당시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 계획을 잘 수립을 하게 되면 내 집 마련하는데 경기권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특히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고양시라든지 서북부 쪽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 또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인천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입주가 너무 많다. 그리고 서울 집값 오르게 되면 서울을 묶어두고 주변 지역에 주택 공급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인천의 앞으로 주택 경기는 조금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부산은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대구라든지 이런 건 지방은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리를 좀 해드리면 2023년에는 금리 이슈가 완화되고 또 거기에 맞게 적응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급격하게 위축된 수요가 실수요 위주로 정상화될 것이고요. 수요가 살아나면 변수는 이제 공급이 되는데 공급은 지역마다 다른데 2023년에는 서울과 부산이 가장 좋아 보인다. 추가적으로 제가 감사스마일 말씀드리면 2023년, 4년, 5년에 고양시를 예를 들게 되면 덕은지구가 입주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고양시는 장항지구를 제외하고는 입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고양시가 내년부터 정말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니까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 2023년에 바닥을 찍고 2024년부터 상승하다가 3기 신도시 입주가 겹치는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공급이 좀 많아지게 되면 또 그때 또 한번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지금 필자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서울 조정 지역이 내년에 풀립니다. 또 거주 의무도 사라진다라고 하면 2년 보유가 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내년에 전반기 때 내년 뭐이라고 해봤자 지금 한 달, 두 달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규제가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또 보금자리, 특례 보금자리론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하셔가지고 각자가 플랜을 세우셔가지고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내년 전반기에 그런 타이밍이 오실게 될 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울 조정지역이 풀리고 거주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되면 집을 사야 되는데 이때 살 사람들은 시중에 돈이 없고 또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 돈 먹는 세상은 언제나 반복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스마일도 아침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씁쓸하긴 하지만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13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부동산을 사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또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S3블럭 나눔형 이 공공주택이 비싸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돈이 많으신 분들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게 지금 상대적으로 한 84 기준으로 한 1억 정도가 지금 싸게 지금 분양가가 나왔는데, 이게 나눔형이니까 이런 분양가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3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지금 이렇게 멋지게 2023년을 부동산 전망을 해주셨는데, 경제적 독립의 블로그, 정말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부동산 인사이트가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라는 말씀 드리고, 각자가 다시 한번 제 방송 보시고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를 지어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고양시 삼성벨트, 창릉천벨트라고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지축, 삼송, 원흥, 향동, 덕은까지 지금 덕양구에서 정말 저는 삼성벨트, 창릉천벨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현재 분위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방송을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7억에서 8억 선 매물들은 삼송이든 원흥이든 지축이든 향동이든 덕은까지도 이렇게 지금 급매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매가 거래가 되는 것들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 이 집을 갖다가 사시는 분들이 그 단지 내 거주하시는 세입자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삼성벨트가 좋다라고는 하지만 일산이라든지 서울에 와서 이 집을 갖다 매수하는 사람들은 없고, 더 나가서 지금 다주택자 중과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취득세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투자의 수요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그 단지 내 5억에서 6억대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7억이면 한 1억에서 2억만 보태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게 되면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단지 내에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한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단지 내에서 이제 정말 예를 들어서 원흥 공유 같은 경우는 11억 5천까지 찍었기 때문에 그 11억 5천에 그 매물의 그 가격을 올라갔던 걸 보았던 사람은 7억대 중반, 7억 초반이 결코 그러니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입자가 그렇게 단지 내에서 이제 그렇게 매수를 한다. 삼성도 그렇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22단지라든지 20단지, 그리고 지축에 있는 단지에서도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급급매가 언제까지 급급매가 6억까지 내려가는 것도 기다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내년에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요.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2023년 이런 부동산 전망을 보더라도 내년에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다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찌됐든 간 이런 심리적인 영향,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언론이라든지 더 경제가 안 좋다라고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정말 그런 공포에 어느 정도 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저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한번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제가 강요를 하는 건 아니고, 능력이 되지 않는 분들은 종잣돈이 없거나 나는 그래도 더 확실해지면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또 나는 창릉을 갖다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창릉에 내년에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형 지금 B5가 될지 S11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지금 공공의 지금 주택 분양이 한 번 남아 있고, 내년에 이제 토지 보상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내후년쯤에, 그러니까 내후년 2024년이나 2025년쯤에 일반 분양, 민간 분양도 지금 아마 나올 수도 있다. 민간 분양 사전청약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지켜보시게 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내년에 또 금리 인상을 갖다가 또 더 올라간다, 여기서 멈춘다, 더 내려간다, 하락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2, 4분기, 그러니까 1, 4분기 3월 달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갖다가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동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올린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아니면 베이비 스텝으로 오르거나 아니면 동결을 해서 내년에 지금 경제도 많이 안 좋다고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저는
2, 4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내년 1, 4분기가 아마 바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내피셜이고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액이 엮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10년 이상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저보다 더 생각이 더 깊고 저보다 또 부동산 인사이트가 또 좋으신 분들의 그런 의견들도 제가 또 인용을 해서 오늘 이야기 드린 거니까 경제적 독립의 블로그 2023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2022년 이 부동산 수요 실종 이런 시장도 한번 경험을 해보게 되면 저는 앞으로 이 부동산을 갖다가 몰라서는 안 된다. 부동산은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벨트에서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창능 분양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종잣돈을 모아 두시고 또 저에게 댓글이라든지 문자로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추정 분양가보다 가격이 더 내려가는 일은 없겠죠?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추정 분양가보다 분양가가 내려가지 상승을 하면 상승을 했고 뭐 동결이 되면 동결이 했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끝으로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도 다소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2022년 12월 31일 날은 전반적으로 2022년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제 스스로 생각했던 이야기를 위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